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 탄핵도 지금 예고한 상태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치보복 끊자. 앞뒤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 확실히 그런 생각이 아니 드십니다. 선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건 제 기본 입장이에요.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죠. 그걸 어느 단계에 끊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단계에서는 정치보복을 끊겠다. 어제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감사원장 탄핵하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탄핵까지 하면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만 지금 18명째가 됩니다. 이건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검사 탄핵부터 시작을 하면은 본인 수사와 관련됐던 검사들을 콕 집어서 관련 없는 것까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시도하고 또 몇 분은 탄핵이 좌절이 됐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저 이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야권 입장에서 불만이다. 근데 그것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탄핵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당연히 보복에 가까운 그런 어떤 폭압적인 행태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춘 부의장님. 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정치보복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안 하겠다. 이런 말로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지금 감사원장 탄핵 추진한 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제대로 이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감사원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기구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 이재명 대표를 검사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동환 검사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원 같은 일부 검사들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괴롭히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행정부를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히고 감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을 괴롭히지 않는데도 감사원을 이렇게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는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최재형 감사원장 2년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물어보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에 올해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부실한 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위증을 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헌법에 있는 감사원의 정신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소추감이다, 탄핵감이다라는 판단 하에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 정리해드리죠.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다. 직무의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탄핵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고 검사를 보복하는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앞서 성친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행보들, 감사원장 탄핵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이거는 정치보복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고요. 예. 사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전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편향되게 수사를 한다든지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그들에게 망신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정치 보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될 이런 공적 조직을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공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보복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이러한 여러 탄핵 소추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네. 여러 부패나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여러 부처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가 민간에 가겠죠. 이러한 것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매우 위험한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 보복 끊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은 물론이고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요. 민주당은 지금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문제 삼는 발언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님 그 5개의 증축된 대통령실에 관저에 증축된 시설 중에서 다 감사관들이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불법 증축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실사하거나 확인한 건 아니라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현장은 아마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증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증축했는지도 확인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중축 부분이 제대로 중축이 됐느냐 부실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저희들이 감사 초점이 나중에 다 책임.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보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은 탄핵돼야 한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재해 원장은 압박에 굴복해서 사퇴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단칼에 자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관성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탄핵 사유로 꼽히는 것 중에 위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감 때 저는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왜 그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저는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 교수님, 차 교수님. 예. 최재해 원장은 들으신 것처럼 이거 정치적 탄핵이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감사원장과 감사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헌법에도 지금 그러니까 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걸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실제 이걸 갖다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 현재 감사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앞서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뭐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또 이 감사의 결과가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감사원에 대한 제대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네네. 아까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이 지금 관저 공사를 담당했던 21g이라는 그 공사 업체 그것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대통령실의 관리관이었던 그 담당 비서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진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했는가? 그런 의문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장에 대한 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조자룡 흠칼 쓰듯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실 국무위원급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역대 야당들은 물론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이 탄핵이 가지는 정치적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왔는데, 요즘은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도 그렇습니다만 일선 검사들도 그렇고 이 지금 탄핵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행정기관의, 헌법기관의 일종의 운영을 일종의 마비시키는 그러한 효과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조자룡 흠칼 쓰듯이 이미지로 비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측면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감사원이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바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이겁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재 감사원장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최대한 진행했지만 연관성을 밝히거나 확인을 하지 못한 것. 우리는 주어진 감사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민주당이 묻고 있는데 우리는 조사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를 조사 안 했고 방금 보셨던 위증 논란, 그리고 회의록 제출하지 않은 것, 이걸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은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다 수행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법조인으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닭 잡을 때 소 잡는데, 그러니까 소칼을 쓰는 거예요. 소 잡는 칼을 쓴 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어떤 그 관저 이전 어떤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결과도 그렇게 시원하게 납득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큰 권한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뭐 아까 보니까 뭐 그 서류를 뭐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정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출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됩니다. 기관 고발하시면 되죠, 국회에서. 그래서 어떤 위법 사항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순서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런 결과 우리가 지금 민심을 등에 업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무조건 탄핵할 거야.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탄핵, 그냥 법리적으로만 지금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액션이란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액션이 과연 대한민국 시스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좀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도 공식의 입장을 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최재희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국기인 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윤희석 대변인, 감사원 생각은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사원 얘기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했더니 지금 이렇게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관저이전 관련한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잘 보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비리들 대표적으로 서해공무원 피살 그다음에 국가통계조작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너무 잘해서 본인들 민주당에 굉장히 피해를 줬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감사원에 한번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이 탄핵 시도가 될 때 소추가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소 지금 6명밖에 재판관 없기 때문에 7명 이상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탄핵 과정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 헌법기관은 장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엉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까지 노린 그러한 민주당의 이중의 의도가 보인 사건이다. 그런 행태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